자, 오늘은 33차시고요. 교과서 122쪽에서 125쪽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거의 물리학원 내용하고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렵긴 해도 기출 문제도 참고로 여러분 한번 풀어봐도 물리학원 수능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좀 어려운 문제를 풀어보면 좀 더 쉬운 문제는 더 쉽게 풀 수가 있으니까. 유도기전력에 대해서 할 거고요. 이거는 기전력이라고 하지만 조금 의미는 다르긴 하지만 고등학교 물리에서는 이걸 그냥 전압이라고 생각해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도기전력이 생겼을 때 그 회로에 그 유도기전력만큼의 전압을 가진 전지가 연결되었다고 생각하고 모든 문제를 풀면 무리 없이 문제가 풀립니다. 그래서 그 유도기전력은 결국에 여러분 전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 전압을 최종적으로 회로의 저항으로 나누면 유도전류가 되는 거예요. 학습 목표는 자기 손속이 시간에 따라 변할 때 유도기전력이 회로에 유도되는 현상에서 그 기전력의 크기를 물리학 2에서는 계산해서 구하는 것까지 하고, 물리학 1에서도 물론 계산하는 게 나옵니다. 계산하는 게 나오는데 물리학 2가 좀 더 계산적인 문제가 더 많이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예요. 이거 하는 게 1학년 때도 아마 이거 했었고요. 통합과학에서도 2학년 물리학 1에서도 나오고 3학년 물리학 2에서도 나옵니다. 그만큼 이게 패러데이의 전자기유도 법칙이 굉장히 중요한 법칙이기 때문인데,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전기 없이는 우리가 못 사는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발전기의 원리의 가장 마지막 단계가 거의 대부분이 수소 연료 전지하고 태양 전지를 제외하고는 이제 패러데이 전자기 유도 법칙에 의해서 전기 에너지가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전자기 유도 법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 개념을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게 자기력 선속이 이제 풀네임이고요. 그걸 줄여서 보통 자기 선속이라고 교과서에서는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걸 더 줄이면 이제 자속이라고 표기하기도 하는데, 요거는 제가 예전에 그림 그려서 이런 거에 했었을 겁니다. 요게 그 정의가 일단 이게 물리학의 3대 은행 중 하나였죠. 부산은행 비수직 S 였고요. 요게 이제 그림상으로 보면 이제 요 원형 도성고리에 이 자기력선이 이렇게 통과하는 모습을 이렇게 본따서 만든 게 요 자기 손속 기호 요 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원형 도선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자기력선이 통과하는 이런 모습, 이걸 이제 생각을 하면 요 자기 손속의 정의를 요 기호로 통해서도 좀 유추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요건 단위는 웨버예요. 웨버 WB라고 쓰고 이제 웨버라고 읽는데 그냥 크게 기억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매번 까먹거든요. 그래서 비수직은 이제 요 도성고리가 이루는 면적, 좀 더 정확하게는 자기장이 통과하는 도성거리가 이루는 면적입니다. 그 중에서 자기장의 수직 성분, 연의 수직으로 통과하는 성분이 되겠고요. 그다음 닫힌 고리 내에서 자기장이 통과하는 면적이 요 S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변하거나 아니면 둘 다 변하는 경우에 그 회로에 유도기전력이 생기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전기장이 생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기장에 의해서 전하가 좀 더 정확히는 이제 전자가 되겠죠. 전자가 전기력을 받아서 움직이면 그게 바로 전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예를 들었었죠.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요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B가 있고요. 그게 요만큼 도성고리가 걸쳐져 있을 때 이 순간의 자속은 B 곱하기 요 자기장이 통과하는 면적인 S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전류가 흐를 수 있는 방법은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요 S1이 줄어들죠. 유도 전류 흐를 수 있고요. 얘가 왼쪽으로 움직이면 S1이 커집니다. 그럼 유도 전류 흐를 수 있고요. 근데 얘가 위쪽으로 움직이거나 아래쪽으로 움직이는 순간에는 얘가 변하지 않죠. 그래서 유도 전류가 흐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보세요. 자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얘가 회전한다고 쳐봐요. 회전하면 요 면적이 줄어들죠.
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전류가 흐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신기한 건 뭐냐면 저는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게 문제를 내보면 회전을 시키는데 얘가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회전을 시키거나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회전시키거나 그 순간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은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속의 방향이 같고 둘 다 줄어드는 방향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 이제 딱 낚으려고 이제 그 서로 반대 방향이다 이렇게 해놓으면 한번 따져보지도 않고 반대 방향으로 돌리니까 전류의 방향이 반대겠지 하고 이렇게 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면 얘가 지면을 뚫고 나오고 얘가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회전을 시키거나 얘가 지면을 뚫고 들어가고 얘가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 똑같은 방향이가 하고 얘가 지면을 뚫고 나오고 얘가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 하여튼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시켰을 때 어차피 여기를 통과하는 면적이 줄어드니까 유도 전류의 방향 같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방향이 반대로 돈다고 해서 전류의 방향이 반대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이때 유도 전류의 방향을 구하는 방법은 자연은 변화를 싫어한다라고 하면 되죠. 연습을 그때 했었죠. 그럼 회전하는 경우 한번 볼까요? 얘를 회전축으로 해서 얘가 지면을 뚫고 나오거나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 되면 면적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자기장이 수직으로 통과하는 면적이 줄어듭니다. 아니면 자기장의 수직 성분이 줄어든다라고 봐도 되고요. 그럼 자속이 줄어드니까 자속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원래 자기장 방향하고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같도록 유도 전류가 생겨야 되니까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하면 되겠죠. 이게 똑같은 경우 어떤 경우냐면 이제 얘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경우, 이게 이제 면적이 줄어들어서 또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흐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하면 되고, 이 패러데이 법칙은 이렇게 쓸 수 있죠. 요 마이너스 n, 요 마이너스는 두 개 자속의 변화와 반대 방향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n은 코일의 개수인데 도선고리가 한 개 있을 때보다 두 개가 겹쳐져 있으면 각각의 유도 기전력이 생겨서 합쳐져서 두 배가 되는 거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최종적인 유도 기전력을 구한 거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d 파이 dt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미분을 배웠죠. 그렇기 때문에 미분을 안다 생각하고 물리학 2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기억할 때는 이 파이를 풀어서 좀 기억을 해라고 했어요. ds 나누기 델타 t 그래서 이렇게 되겠고요. 이때 v를 유도 기전력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그냥 유도 전압, 그냥 전압이라고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전류는 이렇게 구한 유도 기전력을 저항으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v가 유도 기전력이고요. 그래서 유도 기전력 이꼴 전압이다. 그냥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걸 최종적으로 사실은 저항으로 나눠야지 유도 전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물리학 1과 2가 거의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2가 좀 더 약간 계산을 더 많이 하는 느낌으로 이제 문제가 조금 계산적으로 복잡하게 나오는데, 그럼 1을 그 대비하는 학생들도 이제 2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것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자기장만 변하는 경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자속이 변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자기장만 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면적만 변하는 경우 있을 수 있고 복합적으로 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우선 자기장만 변하는 경우에는 보통 이런 그래프가 주어집니다. 그래프가. 그래서 자기장의 세기가 이렇게 변하는 그래프가 주어지고, 보통 요 그림은 요 그림하고 그래프가 나와 있으면 보통 요 그림은 별말 없으면 0초인 순간의 그림이라고 보면 돼요. 0초인 순간.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0초일 때 자기장으로 보면 플러스죠. 그래서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을 플러스로 두고 이제 자료가 주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균일한 자기장이란 말의 의미를 여러분이 오해하면 안 되는데, 균일하다라는 것은 공간적으로 균일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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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자기장이 똑같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시간에 따라서 일정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시간에 따라 변할 수는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0에서 t는 안 변하지만 t에서 2t 사이는 증가하죠. 그 2t에서 3t 사이는 감소하고요.
3t인 순간 방향이 바뀝니다. 마이너스니까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이 되면서 또 자기장이 증가하는 이런 형태로 바뀌는데 정 공간이 균일하게 바뀐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균일하다라는 것은 시간적으로는 일정하다라는 의미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이때 이제 그 유도기전력 식을 세워보면 고리의 개수는 1개고요. 1개고 그리고 자기장이 그냥 수직으로 통과하고 있으니까 따로 수직이라는 표시 없이 그냥 BS 나누기 델타 BS 나누기 델타 T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 상수는 미분기호 밖으로 빼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얘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요 면적은 변하지 않습니다. 면적은. 그래서 면적을 밖으로 빼내면 결국에 시간에 따른 자기장 변화율 BT 그래프, 자기장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에 비례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물리학 2를 배우니까 이제 수학적으로 좀 더 접근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 방향이 플러스예요. 요 방향이 플러스라는 의미는 뭐냐면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엄지를 꼽아보세요. 꼽아보면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감는 방향이 시계 방향입니까? 시계 반대 방향입니까? 시계 방향이죠. 그럼 이때는 뭐냐면 전류의 입장에서 보면 시계 방향을 플러스로 둔다는 뜻입니다. 시계 방향으로. 자, 그러면 자속이 증가하게 되면 자기장이 증가해서 자속이 증가하게 되면 얘가 플러스니까 전체적으로 유도기전력 마이너스가 되죠. 그럼 그때 유도전류의 방향은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엄지를 했을 때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감는 방향이 되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예. 그러면 자, 2t에서 3t, 3t에서 4t는 그러면 나눌 필요가 없죠. 둘 다 기울기가 얼마예요? 부호가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접근하면 요 델타 B 나누기 델타 T가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면적은 항상 플러스니까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곱하면 유도기전력이 플러스가 되죠. 그 말은 뭐냐면 요 방향으로 플러스 방향으로 엄지를 향했을 때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감는 방향이 유도전류의 방향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 요 시간에 요 렌츠의 법칙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유도전류의 방향까지 다 요렇게 풀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방법을 추천하지는 않고요. 그냥 렌츠의 법칙으로 구하는 걸 추천합니다. 추천하고 이건 언제 쓰이냐면 2t에서 3t하고 3t하고 4t 사이를 구할 때 같다라는 거를 의미를 알 때 쓰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울기가 같으니까 2t에서 3t나 3t에서 4t나 전류의 방향이 같겠네? 그럼 둘 중에 하나로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2t에서 3t로 구해보면 얘는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감소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연은 변화를 싫어하니까 유도전류한 자기장이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 돼야 됩니다. 그럼 시계 방향이죠. 그러면 여기가 시계 방향이면 여기도 유도전류가 시계 방향이다.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용할 때 요 시계 부호로서 구하는 방법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는 이제 자속이 증가하니까 원래 자기장과 유도전류한 자기장이 반대 방향이 돼서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되겠고요. 여기는 자속이 감소하니까 원래 자기장과 유도전류한 자기장 방향이 같게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엄지를 그 방향으로 향하면 얘는 시계 반대 방향, 그리고 얘는 시계 방향. 그리고 2t에서 3t하고 3t하고 4t 사이는 기울기의 부호가 같으니까 방향이 같겠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겠습니다. 그 크기를 비교해 보면 이제 이게 I1, I2, I3고요. 요거는 0이니까 따로 적지 않았습니다. 기울기가 0이니까 전류가 0이겠죠. 그럼 I1, I2, I3 크기를 비교해 보면 요 기울기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이때 부호는 이제 전류의 방향을 뜻할 뿐이고요. 그래서 크기를 비교해 보면 I2, I3가 기울기가 같으니까 같고요. 근데 기울기가 이제 요거보다는 요게 더 기울기가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요렇게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간혹 실수로 틀리는 경우가 이런 거 제가 얘기한 적 있었죠. 요게 뭐 3분의 1t라고 3분의 4t라고 할까요? 요게 이제 3분의 5t. 그럼 3분의 4t하고 3분의 5t인 순간 보면 3분의 5t인 순간이 자기장이 더 크죠? 맞죠? 그건 맞습니다. 근데 이때나 유도 기전력의 크기하고 유도 전류의 크기는 같습니다. 그냥 기울기가 같기 때문에 그것 좀 유의하십시오. 자기장이 크다고 유도 전류가 센 게 아니고 자기장이
같은 시간 동안에 많이 변해야지 이제 유도 전류가 크게 흐른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넘어가서 이제 면적만 변하는 경우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 계산 문제로 나올 때 이제 원에서는 주로 여기서 문제가 많이 나오고요. 2는 좀 여기서 나올 때도 있고 좀 종합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거 디귿자 브라보 한 거 뭐 기억납니까? 이게 이제 여기서 나왔던 건데 농담만 기억나고 내용이 기억 안 나서요. 이제 그런 부분이라 볼 수 있죠. 요게 이제 입체적으로 보면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 이제 요 자석이 있고 이거 물리학원 했던 애들은 실험했었죠. 요 두 자석 사이에 네오디듐 자석 사이에 디귿자 도선이 있고 거기에 이제 도체막대를 순간적으로 밀었다 당겼다 이렇게 하면서 요 면적만 변하는 경우 요 자기장은 일정한데 요 면적만 바뀌는 경우 이제 유도 전류 생기는 것을 확인했는데 이걸 이제 위에서 바라본 평면도가 되겠습니다. 여기 디귿자형 도선이 있고요. 이제 도체막대가 있습니다. 얘를 잡아당기면 요 균일한 자기장은 균일하기도 하지만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도 않는 그런 자기장이에요. 그럼 이 경우에는 이제 면적은 바뀌는데 자기장은 일정한 이런 상황입니다. 식부터 먼저 세워볼게요. 식부터 세워보면 얘는 이때 도선고리는 요겁니다. 요거. 그러니까 역시 고리가 한 개죠. 그래서 마이너스 n에 1이 들어가겠고요. 그 다음에 델타 부산은행 나누기 델타 t 하면 이번에는 자기장이 상수가 되어서 이렇게 됩니다. 요게 기본적인 공식입니다. 면적만 변할 때 면적만 변할 때 기본적인 공식인데 요걸 잘 분석해 보면 요 S가 LX입니다. 이때 L은 뭐냐 하면 요 변하지 않는 부분의 길이 요 X는 도체막대를 움직이면에 따라서 변하는 부분의 길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가면 얘는 상수고 얘는 상수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수는 미분기호 밖에 빼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BL에 델타 X 델타 T가 되는 거고 이때 델타 X 나누기 델타 T가 그 시간에 따른 요거 X의 변화율이니까 이게 도체막대의 속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만큼이 요 도체막대의 속도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온 식이 BLV죠. 그래서 이게 브라보 뭐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기억납니까? 그림 그려가지고 이렇게 그려가지고 철수죠. 철수는 이게 팔이 길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디귿자에서 이렇게 도체막대가 이렇게 V로 이렇게 가면 요 디귿자 브라보 뭐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이게 면적만 변하는 경우 그래서 이게 결국에 뭘 구한 거냐? 유도기전력 전압을 구한 겁니다. 최종적으로 전류는 여기다가 저항을 나누면 이제 전류가 되는 거죠. 근데 보통은 이제 저항은 일정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유도기전력이 큰 상황이 유도전류가 세게 흐르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방향은 역시 그냥 제가 추천하는 거는 수학적인 방법도 있지만 렌즈의 법칙으로. 근데 수학적인 방법도 소개해 줄게요. 이제 여러분 툴을 배웠으니까. 자, 원래 자기장 방향을 플러스로 합니다. 그럼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 플러스예요. 그러면 지금은 시계 방향이 플러스인 거예요. 시계 방향이. 그 방향으로 이렇게 하면. 근데 지금 보면은 요 속도가 x가 증가하고 있는 거잖아요. x가 증가하고 있으니까 얘가 플러스입니다. 얘가 플러스니까 얘들은 항상 플러스고요. 그러면 이제 얘가 마이너스니까 이제 최종적으로 마이너스니까 원래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유도전류에 한 자기장이 생기게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 더 어려워요. 그래서 때문에 전류의 방향 구할 때는 그냥 렌츠의 법칙으로. 자속이 증가하면 원래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유도전류에 한 자기장이 생기고 자속이 감소하면 원래 자기장과 유도전류의 자기장 방향이 같게끔 유도전류가 생기는 걸로 구하는 게 가장 직관적이고 편리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얘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면적이 증가하잖아요. 그럼 자속이 증가하니까 자속이 증가하면 원래 자기장과 유도전류의 자기장 방향 반대. 그래서 원래 자기장이 뚫고 들어가니까 그거와 반대니까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엄지를 향하면
나머지 네 손가락이 향하는 방향이 유도 전류의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방향은 그냥 렌첼 법칙 추천합니다. 이렇게 수학적으로 요 마이너스를 붙여갖고 막 이렇게 이게 수학적으로 푸는 것보다 이게 더 제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 편리합니다. 근데 디귿자 브라보는 이제 이런 경우도 쓸 수 있어요. 이제 자기장이 있는 영역에 요 직사각형 도선고리가 통째로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면적만 변하는 경우고 브라보를 쓸 수 있습니다. 제가 약간 억지를 부리면 요렇게 하면 디귿자죠. 이렇게 억지를 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만 변하는 경우는 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 유도 기전력은 BLV를 쓰면 돼요. 근데 BLV를 쓸 때 여러분 자 참고하세요. 요 B는 뭐냐면 그 면적이 변하는 부분 있죠. 그 면적이 변하는 부분을 통과하는 자기장이에요. 무조건 일정한 경우만 다룹니다. 물리학 1이나 2나.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B는 그대로 곱해주면 되고 L도요. 변하지 않는 부분의 길이를 곱해야 됩니다. 그럼 얘는 세로 곱하기 가로가 면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에는 세로 가로 중에서 뭐가 안 변해요? 세로가 안 변하죠. 요 길이를 곱해야 됩니다. 그럼 생각해보세요. 얘랑 얘랑 안 변하는 거죠. 변하는 게 하나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변하는 부분의 길이를 시간으로 나눈 속도. 그러니까 얘가 움직이는 방향의 이제 속도를 이제 V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유도 전류의 방향 구해볼까요? 지금 요 면적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면적 증가하죠? 그럼 원래 자기장 방향하고 유도 전류한 자기장 방향이 반대입니다. 원래 자기장이 지금 지면을 뚫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시계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 경우 유도 전류 흘러요, 안 흘러요? 안 흐릅니다. 면적이 안 변하죠. 그래서 유도 전류 방향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 경우 유도 전류 흘러요, 안 흘러요? 흐르죠. 유도 기전력은 똑같습니다. BLV죠. 마이너스는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냥 크기만 생각하십시오. 하고 얘는 자속이 어떻게 됩니까? 면적이 감소해서 자속이 감소합니다. 자속이 감소하는 경우는 원래 자기장 방향하고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같아져 가지고 조금이나마 줄어드는 것을 상쇄시켜 줘야 됩니다. 자연은 변화를 싫어하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 이거 3번이나 하니까 이제는 좀 익숙해지겠지. 1학년 때 통합과학 때도 하고. 통합과학 때 이 정도까지는 안 했나? 물리학 1에서만 이 정도까지 했나요? 네. 기억이 안 나. 얘도 두 번이네 그래도. 자, 이 경우도 봅시다. 얘가 이제 오른쪽으로 옵니다. 오른쪽으로. 그럼 이것도 이제 유도 기전력을 구할 때 BLV에서 B는 그대로 가면 되는데 L이 문제입니다. 자, 세로 곱하기 가로가 면적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얘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세로 가로 중에서 뭐가 안 변해요? 세로가 안 변하죠. 그래서 이 부분의 길이를 곱해야 돼요. 이 부분의 길이를. 그래서 BL까지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V가 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V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잡읍시다. 이 면적 증가해요, 감소해요? 면적 증가하죠? 예, 증가하니까 원래 자기장 방향하고 유도 전류한 자기장 방향이 반대 방향이 돼야 됩니다. 원래 자기장이 뚫고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시계 반대 방향이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 유도 전류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적만 바뀌는 경우 디귿자 도선이거나 아니면 직사각형 도선고리가 통째로 움직이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걸 쓰면 되겠고요. 브라보 할 때 그 BLV는 전압입니다. 전압. 예, 그걸 저항으로 나눈 게 전류고요. 예. 코일과 자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코일과 자석은 면적만 딱 변한다고 하기도 그렇고 자기장만 변한다 하기도 그런데 굳이 따지자면 자기장은 전체 공간에 다 있는 거니까 면적이 자기장이 다 그 코일면을 통과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장이 변하는데 이 자기장이 이제 이렇게 1차 함수로 변하는 그런 상황은 아닌 거예요. 예, 그런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자 이런 거예요. 지금 요 자석에 의한 자기장은 요 그래프를 잘 보면요. 자석하고 그 가까우면 자기장이 굉장히 크겠죠. 근데 멀수록 자기장이 약해지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약해지는 게 아니고 약간 이런 식으로 약해져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얘가 요 부분은 뭐냐면 가까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요거는 뭐냐면 멀리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센 자석, 약한 자석인 경우에 그럼 이제 가까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멀리서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거리는 지금 같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센 자석이든 약한 자석이든 이때보다는 그 변화의 폭이 크죠.
자기장의 변화 속에. 그렇기 때문에 유도 전류가 더 세게 흐르는 거고요. 그리고 같은 거리에서 같은 속도로 이렇게 막 움직이기 같은 경우에 약한 자석은 요만큼 자기장이 변하는데 센 자석은 요만큼 자기장이 변하는 거죠. 그래서 자석이 세면 유도 전류가 많이 세게 흐르는 거 맞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자기장이 세기 때문이라고 하면은 조금 완벽한 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센 자석을 이용하면 왜 유도 전류가 더 세게 흐르느냐? 더 정확한 답은 센 자석 주위의 자기장의 변화가 더 심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속도로 똑같은 위치에서 움직였을 때 센 자석으로 하면 유도 전류가 더 세게 흐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그럼 정석대로 한번 해보고 이제 또 요령으로 한번 알려주고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이때 뭐 G는 검류계라고 뭐 예전에 이런 농담 했었습니까? 검류계. 그래서 얘는 전류계하고 같은 원리인데 좀 약한 전류를 측정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관계 있을 때 얘가 만드는 자기장은 아래쪽 방향이죠. 아래쪽 방향인데 얘가 가까워지면 이 통과하는 요 자기장이 세집니까? 약해집니까? 가까워지면 세지죠. 그럼 자속이 증가하는 경우죠. 그럼 자속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원래 자기장 방향하고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반대가 됩니다. 요런 방향으로 이제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생기겠고 오른손에 내 손가락을 감아 보면 유도 전류가 어느 방향을 흘러요? 요렇게 흐르죠.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유도 전류를 구할 수 있습니다. 방향을. 근데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원형도선 혹은 코일하고 자석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거나 멀어질 때는 밀당 방법으로 전류를 구하는 게 더 쉽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자석과 코일이 서로 가까워지면 밀어내려고 하고 자석과 코일이 서로 멀어지면 당기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N극이 가까워지니까 밀어내려면 위쪽이 N극이 되고 아래쪽이 S극이 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때 또 제가 농담으로 한 게 이게 이제 이렇게 하면 넘버 1 해가지고 이제 요 엄지가 넘버의 첫 글자 N, N극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요 방향이 N극이에요. 그러면 이제 자기력선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이어지니까 내부에서 자기장 방향은 S에서 N을 향하니까 이거 반대 방향이 맞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밀고 당기고로 구하는 게 이거는 좀 더 직관적으로 쉬울 거예요. 자석의 증감으로 구하는 것보다. 어떤 경우에 코일이나 단일 코일도 마찬가지예요. 단일 코일이나 여러 개 감겨 있는 코일하고 자석이 가까워지거나 멀어질 때. 자, 이거 응용해가지고 문제에서 한 번 정도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얘가요, 수직으로 안 움직이고 요렇게 움직인 경우가 있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 때는 자석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거는 자석이 멀어지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하고 이렇게 되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되면 이거하고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요. 이렇게 되면 이거하고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요. 그리고 자석은 가만히 있고 코일 움직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일이 가까워지거나 멀어지거나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의 출발점이었어요. 네. 자석이 움직이나 코일이 움직이나 똑같다. 누가 이제 관측자로 봐도 상관이 없다. 네. 그래서 이걸로부터 이제 출발이 되었거든요. 네. 그거는 다음에 시간이 나면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하도록 할게요. 얘는 식을 따로 이렇게 뭐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굳이 하자면 S를 밖으로 빼내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이제 자기장이 이제 선형으로 변하지 않고 이런 그래프 형태로 변하니까 이게 정량적으로 정확히 계산하기는 좀 어렵고 이렇게 비교는 할 수 있다. 가까이 했을 때, 멀리 했을 때, 센 자석일 때, 약한 자석일 때. 여기는 이제 N이 1이 아니죠, 더 이상.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코일의 관계 횟수가 많을수록 유도 전류가 더 세게 흐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완전히 통과하는 경우 있죠. 이 통과하는 경우 보면 N극이 가까워질 때는 위에 N극, 아래쪽이 S극이 될 거고요. 통과하고 나면 S극이 멀어지면 아래쪽이 N극, 위쪽이 S극이 돼서 전류의 방향이 바뀌거든요. 전류의 방향이 바뀌려면은 반드시 전류가 0인 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류가 가까워지면 세졌다가 안쪽으로 들어가면 점점 약해져가지고 완전히 중심을 통과할 때는 전류가 0이 되었다가 다시 바깥쪽을 통과해서 요게 이제 딱 요 끝이 솔레노이드 끝하고 이렇게 나란할 때가 전류가 제일 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약해지고 이렇게 충분히 멀어지면 0에 수렴하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요까지 하고 요 시험에 대한 내용은 이게 뭐 굳이 뭐 간단하게 하면 이게 센 자석, 약한 자석, 위쪽이 센 자석, 밑에가 약한 자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 실험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얘를 안까지 집어넣으면 안 돼요. 그러면 조건이 같지 않습니다. 둘 다 안으로 안 집어넣는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하면 네오디듐 자석이 더 세고, 요건 전류 방향 구하는 건데 이게 요것도 생략할게요. 이거 워낙 1학년 때도 하고 2학년 때도 하고 많이 해가지고 요거는 뭐 그냥 생략하고, 남은 시간 물리원 문제를 좀 전자기기 여기까지 합시다.